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 서로 데이터가 호환되지 않는 응용 프로그램들 간에 데이터 자체를 주고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를 일단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그 이후에 서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 간의 올바른 데이터 교환을 위해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해서 엑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숫자 계산과 통계를 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아요. 초창기에 만들어졌을 때 로토스 123이라는 걸 쓰고 있었고요. 이것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MS 엑셀을 만들면서부터는 우리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MS 엑셀을 썼죠. 우리가 MS 엑셀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MS 엑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한글과 컴퓨터라고 워드프레스 만든 회사 있잖아요. 아래 한글 만든 회사에서는 한셀이라는 걸 만들어서 쓰고요. 또 삼성그룹 같은 데는 훈민워드라는 걸 쓰는데 훈민시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각자의 같은 기능을 하는 주로 계산을 하고 통계를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관리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서로 사용하는 용량의 체계가 달라요. 특히 한글이나 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컴퓨터 안에서 2바이트라고 하는 용량을 써야 되고요. 영어나 숫자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에 있는 숫자들이죠. 1바이트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1바이트면 충분하긴 하지만 문제는 그런 거죠. 1바이트면 충분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데이터를 몽땅 서로 아무리 좋은 기능이어도 서로 상호 간에 뭐가 안 되면 호환성이 떨어지면 호환성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데이터를 다시 입력해야 돼요. 근데 데이터를 다 입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윈도우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사용하는 기본 우리가 정보 교환 코드를 아스키 코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숫자들이나 문자나 모든 값들이 컴퓨터에 전달되면 이 0 또는 1의 이진수로 변환하게 되고 이 0 또는 1의 이진수를 우리가 모두 다 사용하려고 하면 기계어를 써야 된다는 얘기니까 너무 복잡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3개의 비트나 3개의 비트 또는 3개의 비트 또는 4개의 비트들을 묶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BCD 코드 같은 경우에 BCD라는 코드가 있는데 얘는 6비트를 쓰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정보통신의 표준이 된다고 하는 아스키 코드 같은 경우에는 7비트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확장을 해서 더 많은 문자들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뭘 쓰냐면 EBCD IC라는 코드를 쓰게 되는데 이 코드는 8비트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8비트 체계로 되어 있는데 또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글은 이 8비트 가지고 표현되지가 않아요. 한글이나 한자는. 그러다 보니까 2바이트를 사용을 해야만 최소한 2바이트를 써야 올바르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서로 뭐가 생겨요? 데이터를 표현하는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언어가 다르면 글자가 깨지는 글자를 통신망을 통해서 받았을 때 글자가 깨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깨지는 현상이 생기게 돼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파일에 보시면 여기 파일 원본의 언어의 구사구 한국어라고 나와요. 네, 이 언어 체계를 달리해서 데이터를 끊어내는 크기를 분류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데이터가 주고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부 이 모든 이러한 파일들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뭐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아스키 코드거든요. 그래서 아스키 코드로 우리가 데이터를 변환해서 저장을 하자는 거죠. 텍스트 형식의 문서 파일을
엑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불러오는데 가져오기 변환을 통해서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올 때 뭐 해줄 거예요? 우리가 아스키 코드로 변환시켜서 가지고 주고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운영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쓸 때도 올바르게 잘 데이터를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3 셀에 갖다 클릭을 할 거고요. 자, A3 셀에 갖다 클릭을 할 건데, 자, 여기다가 한번 시트를 복사를 하나 해볼게요. 하나를 더 복사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지금 해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곳이 외부 데이터예요. 그래서 외부 데이터 앞에 복사본 만들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걸 선택하시면, 요거 나올 때, 자, 외부 데이터 1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 복사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져갈 건지를 선택하는 거죠. 외부 데이터 1을 선택하고 복사본 만들기를 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자, 외부 데이터 1, 외부 데이터 1에 괄호 열고 2번 하고 나오죠. 자, 여기 시트를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필기시험이 있는데, 데이터 워크시트를 복사하게 되면 똑같은 워크시트에 괄호가 2, 그 다음 3, 4 하고 붙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기능을 해보려고 해요. 우선 결과를 어디로 가져오라냐면 A3에다 가져오라고 문제에 되어 있습니다. 자, 임용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외부 데이터 1시트에 A3 셀에 가져오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A3 셀 가지고 오려면 우리가 조금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니까 우선 A3에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가서 뭘 할 거냐면 데이터 가져오기 변환이라고 하는 첫 번째 그룹에 데이터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자, 데이터 가져오기를 누르면 쿼리 마법사인데 우리 요거 지금은 요거 말고 나중에 하기로 하고 텍스트 슬래시 CSV에서 한번 가지고 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이제 두 개가 가져오는 게 달라요. 커맨드 1급에서는 여기서 안 가져오고 주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가져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커맨드 2급에서는 텍스트 파일을 주로 가져오기 때문에 텍스트 슬래시 CSV에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나눠드린, 전달해드린 우리 예제 파일이 있죠? 임용이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이 들어있는 곳을 선택하시고 가져오기 하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해주라 그랬어요? 언어가 반드시 구사구 한국어라 그랬어요. 만약에 프랑스어, 캐나다 이렇게 돼 있으면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이 들어있는데 구사구 한국어로 하면 정상이 되고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도 쉼표를 해보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백으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기호를 눌러서 공백 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첫 200개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실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조금이지만 실제 업무에서 쓰실 땐 데이터를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쓰게 되고 우리가 빅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뭐 10만 건, 20만 건, 30만 건은 금방 가거든요. 자, 이럴 때 모든 걸 다 가져오면 속도가 너무 느리겠죠. 그래서 첫 번째 200개만 먼저 가져다가 여기서 뿌려서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가져오기를 하면 그때 모두 다 가지고 오겠다라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두시고 중요한 건 여기에요. 로드인데 그냥 로드를 해볼 거예요. 틀릴 거 알지만 자, A1에 지금 임용도시 응시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로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러분. 네, A1으로 무조건 가져와요. 이건 되돌리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해놓은 거예요? 예, 다시 뭐 했어요? 예, 임용이라는 걸 가지고 왔는데 임용이라는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줘요? 네, 외부 데이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A1부터 가지고 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 A3에서부터 가져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가셔서 다시 텍스트 슬래시 CSV 하시고 임용을 선택하고 가져오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라 그랬어요? 949 한국어에 구분기호 공백 하시고
로드의 삼각형을 눌러서 다음으로 로드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표 하시고요. 기존 워크시트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에서 A3 찍어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만 올바르게 가지고 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쿼리 및 연결이라고 되어 있죠. 이 창은 좀 닫아 볼게요. 이게 지금 데이터 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테이블 디자인에 보시면 자, 이렇게 테이블 디자인하고 나오고 쿼리도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 표 스타일이 나와요. 그래서 표 스타일에 가보시면은 네, 우리는 보통의 녹색 표 스타일 보통 7 표로다가 나옵니다. 표 스타일로. 그래서 이것을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져온 데이터는 정상 범위로 변환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가지고 온 데이터 안에다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자, 어디에 가셔서 테이블 디자인에 가셔서 도구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테이블 디자인의 도구에 가시면 뭐가 있어요? 네, 범위로 변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나타납니다. 이 쿼리가 계속하면 시트에서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외부 데이터 유시트에서는 쿼리 정의가 영구히 제거되고 표가 정상 범위로 변환됩니다. 그래도 계속하시겠습니까? 확인 눌러주시면 네, 이제 뭐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조금 전에 있었던 네, 표 테이블이라는 것도 사라졌고 예, 쿼리도 사라졌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첫 번째 파일을 해 보았습니다. 그 작업 과정이 지금 PDF 파일에 순서대로 잘 나와 있으니까 꼭 보시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 2번 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고 생성된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 E 시트에 B3에서 I9 셀에 가지고 오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재고량 현황이라는 파일이고요. 원본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 데이터 E 시트를 가지고 올 거고요. B3셀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3셀에 놓고 데이터에 가서 네,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해서 텍스트 슬래시 CSV 하시고 자, 뭘 가져와요? 재고량 현황이라는 걸 선택하시고 가져오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고량 현황.txt라는 파일이 쿼리 창이 열렸고요. 자, 여기서 한국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 자, 우리가 쉼표로 되어 있다고 자동으로 나와 있어요. 쉼표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가져올 때 그냥 로드가 아니라 뭐로 해요? 원하는 위치를 지정하고 싶다 라고 하면 다음으로 로드 하시고 표의 형태로 물론 커마1급에서는 피벗 테이블로 가져오기도 하고 피벗 차트를 가져오기도 하고 연결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표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기존 워크시트하고 B3이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와 있어요. 확인하시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다른 걸 하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달라진 2016 버전까지는 이러한 기능이 아닌데 2021점 버전부터 달라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2016 버전을 사용하시는 학생들은 이 동영상을 보고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